마르크스의 혁명 이론이 어떻게 형성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이렇게 됐다 그랬죠. 루소, 프랑스 대혁명의 로베스 피에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랑스 혁명 마지막에 바베프가 무장혁명을 주장했다 그랬죠. 이 바베프랑 같이 했던 부오나로티가 1830년대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되게 오래 살았네요.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해서 1837년까지 살았네요. 와, 오래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의인동맹, 그죠? 여기에서 블랑키주의에 영향을 줘가지고, 여기서 바로 그죠? 막스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이 순서를 잘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바베프는 프랑스 대혁명 때 처형당했어요. 그 무장혁명을 하다가 부오나르테는 살아남았어요. 이탈리아 사람이라서 살아남아가지고 1837년대까지 살았고, 그래서 1830년대에 이 바베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신바베프주의라고 그래요. 또 블랑키주의라고 그래요. 블랑키라는 사람이 이 바베프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막스한테 영향을 왔다는 거죠. 신바베프주의가 마르크스에 미친 영향,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혁명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가 이러한 신바베프주의자들과 책으로만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인적으로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적 교류를 하면서 막스가 긍정적인 거는 받아들이고 부정적이고 한계적인 거는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계승과 비판, 계승과 혁신, 그죠? 지양, 그죠?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극복하는 거예요. 비판도 마찬가지죠. 비난이 아니라 비판.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비판하는 거. 종합,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해결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배들의 사상과 경험을 비판적으로 계승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박관영 동을 읽어봅시다. 브랑키는 비밀교직에서 부오나로티와 직접 교류하면서 바베프주의를 받아들였다. 브랑키는 바베프와 마찬가지로 로베스피에로의 노선과 조직은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노선과 조직의 기원으로 간주하였다. 브랑키는 1840년 7월혁명 후 공화파운동에 가담한 이후 바베프주의를 추종하는 가족회를 만들었다. 그는 1834년 별사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1837년 국민들이 개별협회를 구축하여 사회혁명을 이루고자 했다. 여기 1830년 프랑스 7월혁명이에요. 저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죠. 대혁명. 그래서 공화국이 생겼죠. 공화국이 생겨서 했는데 나폴레옹이 돼가지고, 그죠? 다시 황제가 됐죠.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1814년에 지고 나서 1815년에 빈 체제로 구체제가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봉건 체제, 황제 체제, 황건 체제, 부르봉 왕조가 복원이 됐어요. 그러다가 1830년에 혁명이 일어나는데, 1830년 혁명. 이것도 선거권 확대예요. 선거권 확대. 확대 혁명이 일어나서 입헌군주제로 바뀐 거예요. 입헌군주제. 1830년 7월혁명의 결과는 입헌군주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입번 군주제, 선거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혁명 이후에 아까 말한 바베프와 부오나루트는 같은 혁명 동지예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무장혁명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깜빵도 같이 가고. 근데 바베프는 죽고 부오나루트는 1837년까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오나루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부오나루트는 나이가 많이 먹었겠죠. 이 블랑키, 젊은 블랑키가 혁명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혁명 조직이 가족협회, 계절협회. 아니, 혁명 조직이 무슨 이름이 왜, 무슨 혁명 이렇게 이름 줘야 되는데, 가족협회, 계절협회. 왜 이렇게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어? 혁명, 여기 결사금지법, 공안이죠, 공안. 그래서 유장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야, 유장. 응? 비밀 조직이니까. 주로 뭐 했냐면은 봉기주의. 그죠? 소수 엘리트의 봉기라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봉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현장에서 대중을 조직하는 거예요. 미리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조직하지 않는다. 그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영동 들고 봅시다. 1839년 5월 블랑키는 파리도 900여 명이 참여한 계절협회의 분기를 주도하여 파리 시청을 포위하였다. 하지만 현장에서 군중의 참여가 저조하고 군대의 출동으로 인해 혁명은 실패하였다. 이 사건으로 계절협회의 지구의 동맹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그 결과 친마르크주의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 마르크스 측과 교류하기 시작하였다. 맨날 봉기 하는 거예요. 맨날 봉기 하니까 어때? 봉기가 빈번하니까 그죠? 체포당하겠죠. 체포 그죠? 진압. 저 조직이 어때요? 동요하죠? 자, 이게 맨날 집회하면은 맨날 그 합법 집회 안 하고 반합 집회하면 어때? 한 번은 모르지만 여러 번 할 때마다 어때요? 벌금 나오죠. 그 벌금 자주 받으면 어때? 사람들이 집회에 잘 안 나오죠. 집회에 안 나온다. 벌금 한두 번이어야지 몇백만 원씩 받는데. 그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해가지고 옛날에 뭐 쇠파이프 어쩌다 보니 쇠파이프 화염병 만약 걸리면 어때요? 걸리면은 교도소 가죠. 교도소가. 그죠? 감옥에 간단 말이야.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어때? 이런 봉기주의로, 그죠? 대중과 유리되죠. 대중과 유리되고 활동가들이 구속되고 탄압을 받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의인협회가 이러한 봉기주의의 문제점을 깨닫고 마르크스파와 교류하기 시작했다 했죠. 그래서 대중조직, 봉기조직이 아니라 대중조직, 대중적인 혁명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르크스주의파가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박건영 동지 봅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블랑키의 영향 아래 있던 의인혁명에 가입하였다. 블랑키는 1878년 2월 혁명이 발생하자 중앙공화협회를 정치클럽으로서 조직하였다. 마르크스는 1851년 블랑키의 이민에게 구함을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하고 1861년 블랑키가 재판을 받자 모금운동을 하였다. 1866년 마르크스가 주도하는 국제노동자협회의 총평론에는 블랑키에게 연대를 제안하였다.
특히 마르크스의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는 블랑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예. 그래서 이게 블랑키가 대표적인 신바베표주의자인데, 마르크스, 여기에 요점이 뭐냐면, 마르크스가 무슨 책으로만 보고 책에서 공부해가지고 그 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활동가들, 이 활동가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그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러면서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은 극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와 노선이 다르지만, 블랑키는 봉기주의자, 마르크스 엥겔스는 봉기주의가 아니라 대중조직, 혁명적인 대중조직을 하자는 입장이죠. 입장은 다르지만 어때요? 같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같이 의인동맹에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국제노동자협회 초기에 블랑키와 같이 하자고 제안도 했었고, 블랑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금 운동도 했다는 거예요. 즉 서류상 문서로만 교류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교류가 있었다. 이런 블랑키주의 바베프로부터 직접적으로 마르크스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영 동지. 또한 마르크스는 파리에 있는 독일인 혁명가 모임에서 자주 연설을 하였는데 거기서 만난 박근혜가 같은 신학교주의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다. 마르크스는 이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신발주의자들의 비밀 결사, 엘리트에 의한 의무적 봉기가 노동자들의 대중적 혁명으로 발전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였다. 네. 그래서 그죠? 독일인 숙련 노동자들이 선진국이죠. 영국이나 프랑스, 그죠? 그래서 파리에 돈 벌러 온 거죠? 그죠? 이주 노동자로 온 거야, 이주 노동자. 그죠? 그래서, 독일인 집중 거리가 생기겠죠. 코리아타운 같은 것처럼. 거기에 막스와 같은 혁명가들이 와서 의식화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신바베프주의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베프를 계승한 신바베프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한 블랑키. 그죠? 이건 프랑스 사람이에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 바쿠닌. 예. 이 바쿠닌이, 자, 이거는 이 사람은, 40년대. 그죠? 이때 주로 했고, 바쿠닌은 오히려 늦게까지, 1870년대까지 국제노동자협회에서 막스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바베프주의 대표적인 블랑키와 바쿠닌 이 두 사람과 막스가 교류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가들이 서로 노선이 다르더라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으면서 토론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점을 알았다는 거죠. 비밀 결사니까 일반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고 엘리트만 조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모적 봉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직 정당이나 노동조합이 없어서 엘리트들이 언제 어디서 봉기하는 거예요. 주로 어떻게 대중들이 모인 장소. 촛불 집회하는데 촛불 집회에서 거기서 윤석열을 퇴진하라 그러는데 거기서 경찰하고 막 싸우고 선도적으로 싸우면서 자본주의를 타도하자 이런 식으로 봉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 당시에는 진짜 부장 봉기예요. 총을 들고 경찰이나
파리 시청을 습격하는 거예요. 이 정도를 해서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흥분해서 그러면은 군중들과 같이 하는, 그래서 군중들을 현장에서 조직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현장에서 조직하는 거야. 막스의 자료점은 뭐야? 막스는 현장이 아니라 미리 조직하는 거죠. 미리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형태로, 그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미리 계획적으로 조직하냐,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그 현장에서 선동을 통해서 조직하냐, 이런 거죠. 이런 게 한계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다시 누구지? 이영국 동지인가? 그 다음 읽어봐요. 아까 방금 누가 읽었어요? 제가 그러면 박관영 동지가. 1830년대 당시 노동자 운동은 프로dom과 같이 주로 숙련공인 직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일부 조직에서 장인으로 독립하지 못한 직인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혹은 더 높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유럽 곳곳을 여행하였다. 기술 혁신과 불황으로 인해 고용되지 못한 이들 직인들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를 비판하였고 혁명적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다. 특히 샤퍼, 바이틀링 등 공산주의자 동맹의 주요 구성원들은 직인 출신이었다. 여기까지. 프랑스가 산업혁명에 돌입하면서 노동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 1840년 파리의 노동자들이 제2회 공산주의자 연회에 대규모로 참가하였다. 독일의 상징적인 노동자들 역시 파리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주로 바베큐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네, 지금 이 1830년에서 40년대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때의 노동자는 숙련 노동자예요, 숙련 노동자. 아직 산업혁명 이전이라서 다 손으로 하는 거야, 수작업. 그죠? 그래서 숙련 노동자. 그래서 숙련 노동자니까,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똑똑해. 똑똑하다. 교양도 있어, 교양. 이 선진국을 여행하면서 기술과 지식을 섭득했어요. 식견이라고 합시다. 식견. 그죠? 그래서 이 푸르동, 인쇄공이야, 인쇄공. 이 사람들 어떠냐면, 길드 조직에서 같은 장이 밑에서 10년, 20년을 갖다가 직업 훈련을 한 사람들이죠. 근데 같은 동네에 있는 자기 스승인 장인과 같은 동네에서 공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서 혹은 기술을 찾아서 유럽을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처지가 장인, 봉건적인 장인과 그 다음에 이제 막 생기는 공장 사이에서 수공업자, 영세 자영업자로 생각하면 돼요. 영세 자영업자가 어때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가 노동자인지 아니면 자영업자가 자본가인지 애매모호하잖아요. 이때도 똑같은 거야. 이 숙련 노동자, 이들은 수공업자인데 이게 노동자인지 아니면은 자본가인지 그 가운데서 자기의 경제적 생활에 위태롭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공산주의는 어떤 거냐면, 자, 수공업자, 자영업자죠.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한 거야. 이 자영업자는
어떠냐면 노동자와 공장주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자기 공장을 갖고 싶다. 소유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 자본주의 공장이죠. 우리를 지금 대공장이겠죠. 자본주의 공장. 공장제죠. 공장제. 공장제. 자본주의 공장제와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공업자의 협동조합이야. 수공업자들이 모아가지고 협동조합을 하면 자기 공장, 혼자서는 공장을 소유 못하는데 서로 합하니까 공장도 소유하고 자본주의 공장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거는 공산주의는 수공업자의 공동체. 수공업자 생산하는 사람이죠. 생산자의 공동체. 그래서 막스가 뭐라 그러냐면 자유로운 생산자의 연합이 공산주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 막스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야. 이 당시에 막스가 왜 공산주의라는 자유로운 생산자의 연합이라고 했냐 하냐면 이 당시에 바로 이렇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이런 수공업자들이 공산주의 살아남기 위해서 협동조합, 공산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공동체를 생각해. 이게 공산주의의 원형이라고 해요. 막스가 그걸 받아들여서 한 거예요. 막스가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한 말이 아니라 이 사회적 환경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의 샤표, 인쇄공, 공산주의자 동맹의 사상적 지도자 바이틀링이에요. 마르크스 전에. 이 사람은 양복쟁이, 재단사야, 재단사. 다 직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프랑스가 산업혁명에 돌입하면서 노동자들이 급증을 해서 프랑스에서 노동자 대회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노동자들이 공산주의 연회에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의 특징을 잘 봐봐요. 산업혁명에서는 어때요? 기계를 사용하죠. 기계를 사용하니까 숙련 노동자가 아닌, 그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반숙련 혹은 미숙련 노동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계 생산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미숙련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바로 노동계급 소수의 숙련 노동자가 아니라 대규모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막스가 독일에서는 이런 걸 못 봤는데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영국은 당연하죠. 여기서 바로 이 노동자 계급들을 보게 되면서 소수 엘리트의 봉기가 아니라 노동자 대중의 봉기를 막스가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바이틀링이 식당자 동맹과 위인 동맹에서 활동하였다는 칠리 보고서, 신가격주의와 기독교 공산주의를 결합한 그의 저서, 마르크스가 바이틀링과 사상적 교류를 하였다는 사실로 볼 때 바이틀링은 신가격주의와 마르크스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고리 있다. 네. 지금도 이 비밀경찰이 많지만 그 당시에도 이 비밀경찰이 많아서 보고서를 많이 써요. 그 보고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틀링이 어떻게 활동했다, 그죠?
그리고 바이틀링이 마르크스하고도 만났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바이틀링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이틀링은 바베프와 기독교 공산주의를 결합해서, 기독교 공산주의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뭐야? 천국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천국이 하늘에 있어, 여기에 있어? 천년왕국은.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거야. 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있다. 언제? 예수님이 온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강림해서 바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조만간에 강림할 거니까 그 예수님을 이 천년이 되는 그런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성서에 따라 준비를 해야 돼. 어떤 준비? 성서의 가르침. 성서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따라야 돼.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두 믿으면 모두가 형제 자매이고 평등하다는 거야.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다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다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 근데 이러한 그 현재의 종교 귀족들 그리고 왕, 영주 이런 애들은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어. 불평등. 이거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위반하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는 이런 애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그죠? 하나님을 나중에 이게 천년왕국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조만간에 와. 니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제 니네들. 이게 천년왕국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다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이게 천년왕국. 혁명적인 세상이죠. 저 독일의 농민 반란, 민쩌.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웠을 거야. 민쩌.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야. 천년왕국. 이거를 바베프의 봉기와 이러한 기독교 공산주의를 연결한 게 바이틀링이라는 거예요. 자, 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1843년 필리핀 중정부 공관 요한 카스퍼 블룸실리가 작성한 바이틀링에게서 압수한 자료에 의한 스위스의 공산주의자에 따르면 마르크스가 속하던 급진적인 청년 해결 좌파와 수공업 직인 결사인 의인동맹 사이에 조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청년 좌파. 청년 좌파는 주로 베를린, 그죠? 독일에 있던 조직이야. 근데 의인동맹은 프랑스 파리에 있던 거야. 근데 어떻게 연결되겠어? 바로 독일인이, 그죠? 독일인이 파리로 이주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베를린에 있는 청년 좌파의 일부가 독일 사람이죠. 프랑스 파리로 가서 의인동맹에 그 교류를 한 거죠. 이런 거지 뭐. 우리 옛날에 민주화 운동 때 재미동포 민주화 있었지. 재미교포. 재미교포 민주화 운동.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내의 민주화 운동과 재미교포 민주화 운동이 연결되잖아요. 이것처럼 왜 똑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간 이것처럼 막스가 속했던 조직과 의인동맹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앵겔스는 공산